네, 자 그러면 이어서 모의고사 6회 맨 마지막에 있는 문제 5번 회계정보 분석 문제는 전기분 가지고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자, 재무상태표 조회 부채 비율은 타인 자본의 의존도를 표시하며 기업의 건전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전기말 부채 비율은 얼마냐 이런 문제네요. 소수점 이하는 버림해라. 자, 재무상태표 조회 문제죠.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조회해 놓은 화면을 열어서 12월로 조회됐는가 보시고 전기분의 부채 비율을 계산할 때는 거기 공식대로 부채 총계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계산기, 자 위에다 클릭하고 현재 금액 추가 이런 방법으로 써보겠습니다. 나누기 자본 총계 밑에 있죠? 여기가 자본 총계죠. 그래서 자본 총계에서 금액 추가 6억 6천만 원이 자본 총계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로 바꾸고서 100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엔터 하면은 19 보기에 2번에 19가 있죠. 그래서 마우스로 여기 19번, 2번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 재무상태표 조회 문제입니다. 자기자본 비율은 기업의 재무구조 건전성을 측정하고 측정하는 비율로 높을수록 기업의 재무구조가 건전하다. 진성가구의 전기분 자기자본 비율은 얼마이냐? 자기자본 총계 나누기 자산 총계. 그래서 자기자본 비율을 여기 좀 열어놓은 거에서 하면 되죠. 자, 그러면은 초기화 시킨 다음에 계산기에서 자본 총계가 자기자본이에요. 자본 총계에서 현재 금액 추가 나누기 자산 총계죠. 나누기로 해주시고 자산 총계가 여기에 있죠. 전기분 거. 거기에서 금액 현재 금액 추가. 그냥 계산기 편하게 쓰셔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로 바꾸고 100 엔터 하시면은 83 나왔네요. 그래서 보기 4번에 83이 있죠. 4번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맨 뒤에 문제는 전기분 손익계산서나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가지고 문제를 계속 내는. 네, 모의고사로 보면 일단 그렇습니다. 뭐 이번에 20일 날 시험도 그러지 않을까 예상은 합니다만은 뭐 이게 반드시 그렇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잘 보시고 어떻게 문제를 내는지 문제는 세밀하게 꼭 읽어주시고 답을 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의고사 6회 풀이를 쭉 해봤는데 혹시 모의고사 6회에서 질문 놓친 거 혹시 없을까요? 네. 그러면 질문이 없으신 걸로 보고요. 모의고사 7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우리 모의고사 마지막 7회 마지막 문제. 자, 이론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2년 12월 31일 수정전 잔액시산표의 일부와 결산정리사항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랬어요. 잔액시산표의 선급 임차료, 선급 비용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임차료 이 두 개를 보여줍니다. 임차료는 비용이고 선급 임차료는 자산입니다. 자, 주식회사 한공은 22년 8월 1일에 1년치 임차료 30만원을 지급하고 선급 임차료로 처리했습니다. 나머지 선급 임차료와 임차료는 적절합니다. 상기 결산정리사항을 반영한 후에 선급 임차료와 임차료 금액으로 오른 것은 이랬어요. 결산정리사항을 반영한 다음에 이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이 금액에는 8월 1일 날 이 거래가 지금 반영이 됐겠죠. 예.
자, 30만 원을 지급하고 모두 선급 임차료로 받습니다. 그러면 7개월치는 선급 임차료가 많네요. 내년 7월 31일 거니까. 그러면 8, 9, 10, 11, 12 5개월치죠. 5개월치는 임차료로 와야 돼. 5개월치. 그러면 30만 원의 5개월치를 계산해 볼까요? 곱하기 5 나누기 12 해보세요. 곱하기 5 나누기 12. 에어컨이 너무 차가워요? 온도를 좀 높여놓을까요? 자, 그러면 5개월치 얼마 나와요? 12만 5천 원 나오네. 자, 이 12만 5천 원을 선급 임차료에서 빼주고 그만큼을 임차료에다 더해주면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900만 원에서 12만 5천 원을 빼면은 선급 임차료 887만 5천 원 맞네요. 이 금액이 맞아요. 그러면 임차료에는 더해줘야 되죠? 12만 5천 원을 더하면 462만 5천 원이다. 그러면 1번, 2번은 답이 아니고 3번에 답이 있나요? 맞아요? 3번이 답이다. 네. 8월 1일 날 분개하고 12월 31일 날 정리 분개하고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8월 1일 날은 여기서 말한 대로 30만 원을 지급하고 선급 임차료로 처리했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분개 처리를 한 거냐면은 8월 1일 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차변에 선급 임차료 30만 원 대변에 현금 30만 원 이렇게 임차료를 지급하고서 선급 임차료로 전부 자산으로 잡았어요.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회계 처리해 놓고서 지금 우리 회사에 결산 수정 분개하기 전 12월 31일 날짜는 12월 31일인데 결산 수정 분개하기 전에 선급 임차료는 현재 900만 원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30만 원은 지금 이 선급 임차료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8월 1일 상태가 그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12월 31일 날 어떤 분개를 해야 돼요? 예, 경과된 임차료는 그렇죠. 비용 처리해야 되는 수정 분개를 해줘야 되죠. 경과된 임차료. 그러니까 경과된 기간에 대한 임차료예요. 그러면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몇 개월이냐를 세보는 겁니다. 8, 9, 10, 11, 12 5개월이에요. 5개월치는 선급 임차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 30만 원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계산 30만 원 곱하기 5개월 나누기 12 해서 12만 5천 원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아까 계산을 했던 거죠. 이게 경과된 임차료입니다. 12만 5천 원이. 그래서 요거를 결산 12월 31일자 일반 전표에다가 차변의 임차료 12만 5천 원 대변의 선급 임차료
선급 비용과 같아요. 12만 5천 원. 거래 후 결합 관계는 비용이 발생. 대변의 선급 임차료는 자산 감소. 이 수정 분계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서 보면 결산정리사항을 나타낸 것인데 이 결산정리 분계를 하면 시산표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은 선급 임차료 여기 900만 원 이거서 감소해야 되니까 여기 빼기 12만 5천 원 빠질 것이고 임차료에는 12만 5천 원이 더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450만 원에다가 12만 5천 원 임차료가 더해져서 462만 5천 원이 되고 여기에 그리고 선급 임차료에서는 900에서 12만 5천 원이 빠져가지고 감소해가지고 887만 5천 원이 되는 것이다. 지금 질문하신 8월 1일 날 분계는 이거였고 12월 31일 날 결산 수정 분계는 이것이었습니다. 결산 수정 분계 후에 선급 임차료와 임차료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질문한 거예요. 네. 정리가 됐어요? 네, 정리가 이렇게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면은요, 주식회사 한공은 자동차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대한으로부터 영업용 자동차를 100만 원에 취득하고 3개월 만기 어음을 발행했다. 이러한 거래가 두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르게 묶인 것은 이랬어요. 자, 주식회사 한공은 자동차 판매하는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대한. 그러니까 대한이 자동차 회사예요. 대한은 자동차 회사. 우리 회사 주식회사 한공은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영업에 쓰려고 자동차를 샀습니다. 대한으로부터. 자, 그러면 주식회사 한공은 차량 운반구 유형자산 증가 맞네요. 그러면 대한은 만기 어음을 받았네요. 대한은 자동차 회사가 상품을 팔고 어음을 받으면 받을 어음이죠. 맞네요. 매출채권 증가. 그래서 답은 1번이다. 네. 2번은 뭐 틀렸겠죠. 자, 주식회사 한공 재고자산이 아니에요. 왜냐? 지금 여기 보니까 주식회사 한공이 이 자동차를 판매용으로 산 게 아니라 영업용으로 샀어요. 재고자산이 아니죠. 그리고 대한은 자동차 판매 회사예요. 그러니까 유형자산이 감소한 게 아니고 수익이 발생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한의 분계를 보면 대변이 상품 매출이에요. 그 다음에 3번을 보면은 주식회사 한공의 미지급금이 증가한다. 주식회사 한공은 어음을 발행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지급금 맞아요. 주식회사 한공이 왜 매입 채무가 아니고 미지급금이냐면은 재고자산을 산 게 아니라 영업용 자동차를 샀기 때문에 이건 맞아요. 미지급금 증가. 그러나 대한 미수금이 증가한 게 아니고 주식회사 대한은 뭐가 증가했어요? 매출 채권이 증가한 거예요. 대한은 받을 어음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4번은 주식회사 한공 재고자산이 증가했다. 아니죠. 자동차 팔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유형자산이 증가한 거예요. 유형자산. 주식회사 대한 매출의 발생. 그렇죠. 대한은 매출 발생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은
2개가 다 틀렸고 3번은 하나가 틀렸고 4번도 하나가 틀렸어요. 1번은 다 맞았어요. 그러면 분계를 정확히 한번 해볼까요? 주식회사 한공의 분계와 주식회사 대한의 분계 뭐 여러분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답을 다 찾으면서 정리를 했으니까. 자, 그러면 주식회사 한공의 회계 처리 누가 한번 해볼까요? 원서윤님 어디 계시나요? 네, 원서윤님이 한번 주식회사 한공의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볼까요? 차변의 차량 운반구 100만원. 대변은요? 예, 미지급금 가로 열고 대한 100만원. 요렇게 주식회사 한공에서는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대한의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이금희님이 한번 해볼까요? 차변의 받으러움이죠. 예, 거래처를 한공으로 해가지고 100만원. 대변은 뭘까요? 예, 상품 매출로 해야죠. 100만원. 그렇습니다. 이렇게 분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회사 한공은 차변의 차량 운반구는 유형자산의 증거잖아요. 유형자산 증가. 대변의 미지급금은 일반 부채예요. 예. 예, 유동부채 증가. 그 다음에 대한의 입장에서 차변의 받으러움은 매출채권이죠. 매출채권이라는 자산 증가예요. 대변의 상품 매출은 예, 수익이 발생한 거예요. 이렇게 뭐 2번처럼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습니다. 네. 헷갈리기 쉬워요. 2번 문제 이것도. 문제 위에서 문제 파악을 잘해야 돼. 예, 주식회사 한공은 어떤 회사이고 뭘 샀는지, 그리고 주식회사 대한은 어떤 회사이고 뭘 팔았는가, 그리고 뭘 받았는가에 맞추어서 이 분계를 머릿속에 떠올리고서 답을 찾아야 되죠. 네,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이 보유하고 있는 매도가능증권의 자료이다. 매도가능증권의 취득원가는 얼마인가? 자, 여러분, 유가증권의 취득에서요, 단기매매증권의 취득원가는 수수료 비용 빼는 거예요. 그냥 그 주식 가격만 취득원가예요. 단기매매증권은. 그런데 매도가능증권은 수수료를 자산의 취득원가로 봐요. 자산으로 봐요. 그게 차이가 납니다. 자, 여기서는 매도가능증권이니까 수수료를 자산의 취득에 포함해야 돼요. 상장되어 있는 서울의 주식 100주를 주당 6,000원에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60만 원이네요. 취득 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은 7,000원이다. 그러면 60만 7,000원. 4번인 거예요. 그래서 매도가능증권은 수수료를 포함해서 자산으로 잡는다. 단기매매증권은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그 주식 가격만
취득 금액을 자산으로 잡는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 이때 단기 매매 증권에서 수수료 비용은 판매 관리비입니까? 영업의 비용입니까?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수수료 비용을 코드를 900번대로 처리해야 된다. 이것도 알아야죠. 4번 문제 볼까요?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재고 수불장입니다. 재고자산 평가를 선입선출법에 의한 경우 1월의 매출 원가와 월말 재고자산은 얼마입니까? 네, 매출 원가는 매출한 수량의 원가를 구하시면 되겠고, 월말 재고자산도 월말 재고 수량의 금액을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1월 1일 몇 월 며칠 이렇게 날짜별로 장부에서 나온 데이터를 주는 경우는 T 계정을 쓰는 게 아니고 이 장부를 정리해 나가는 방식으로 매출 원가와 재고 자산을 구하시고, 여기 밑에 주어진 데이터가 장부가 아니라 뭐 기초 재고 또는 매출 원가, 기말 재고 이런 식으로 항목별로 준 것은 T 계정으로 해서 짝 맞추기로 답을 찾으면 돼요. 자, 이건 장부잖아요. 그러면 선입선출법으로 정리를 해봅니다. 매출은 1월 16일 날 있었어요. 그러면 선입선출이니까 이거는 재고가 아니죠. 판매됐죠. 매출 원가가 여기서 얼마가 나와요? 10개 1,000원. 다음에 여기서 10개죠. 120원. 1,200원. 그래서 매출 원가는 2,200원이 돼야 되죠. 네, 매출 원가 2,200원짜리가 하나밖에 없네요. 답은 3번이죠. 그러면 재고자산 한번 맞춰볼까요? 안 맞춰봐도 뭐 2,200원 답 찍고 가도 맞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맞춰봅시다. 재고가 여기서 20개, 요게 20개예요. 재고가. 그 다음에 여기 10개가 다 재고입니다. 그러면 10개는 여기 1,300원, 여기 20개는 2,400원. 두 개 더하면 3,700원 맞죠? 네, 그래서 매출 원가가 2,200인 것이 3번밖에 없으니까 3번 답 찍고 다음 문제 풀시면 돼요. 시험에서. 네, 우리가 앞에 6회 문제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제 나왔었어요. 매출 원가가 얼마냐 이렇게 장부를 주고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다. 그러면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종업원이 퇴사하여 퇴직금 1,00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어요. 이 거래를 회계 처리한 후 나타나는 결과로 옳은 것은 단 종업원 퇴사 직전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이 700만원이 있었대요. 그러면 우리가 종업원이 퇴직하면 부채를 감소시킨다는 거 아시죠? 부채가 700만원 감소됐어요. 근데 부채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되죠? 퇴직금이 더 많아요. 300만원. 그거는 뭐로 처리하죠? 네, 비용 처리하고 있죠? 그걸 아시면 돼요. 자, 자산이 증가된다? 그럴 리가요. 부채가 감소한다? 맞다. 답은 2번이에요. 3번 자본금이 증가한다? 아니죠. 4번 이익잉여금이 증가한다? 무슨 지금 뭐 수익이 발생했어야 이익잉여금이 증가하죠. 수익 발생된 게 없잖아요. 이익잉여금은 감소합니다. 이익잉여금은 얼마 감소할까요? 300만원. 왜 그러죠? 비용 발생 300이 발생하니까. 퇴직급여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300만원. 그러면 이익잉여금은 300만원 감소하는 거예요. 자본금에는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영향이 없고요. 자산에는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자산에도.
응? 자산이 증가해요? 감소? 무슨 자산이 감소하죠? 아, 보통예금에서. 아, 맞습니다.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잖아요. 대변에. 예, 자산 감소. 예, 증가가 아니라 자산 감소. 자, 그러면 이제 이 분계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 번 문제. 자, 5번 분계를 한번 또 마무리해볼까, 정리를 해볼까요? 이세롬님, 네, 분계 한번 해볼까요? 5번. 퇴직급여 충당 부채죠? 700이죠. 또 차변에 300만 원은 뭐예요? 퇴직급여죠. 퇴직급여예요. 300만 원. 대변은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어. 5번 퇴직금 지급할 때 회계 처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차변에 왔기 때문에 부채는 차변에서 감소하잖아요. 그래서 부채가 감소했다. 대변의 보통예금은 예, 자산이 감소하잖아요. 제가 아까 실수로 자산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그러는데 자산 감소하죠. 퇴직금 지급하면. 그리고 차변의 퇴직급여는 비용이 발생한 거예요. 비용이 발생하면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고요. 당기순이익이 감소한 것만큼 이익잉여금이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자, 5번 퇴직금 지급 시 회계 처리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맞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틀렸어요. 부채의 감소 요것만 맞았던. 네, 정리되죠? 다음에 6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2년도 수익과 비용 관련 자료이다. 주식회사 한공의 22년 영업손익을 계산하면 얼마냐 이랬습니다. 영업손익 매출액에서 뭐하고 뭐를 빼야 되죠? 매출 원가하고 네, 판매관리비를 빼야죠. 그래서 매출액은 여기 있습니다. 매출액은 여기 있어요. 이제 빼야 될 것을 표시하면 매출 원가 요거 빼야 되고, 그 다음에 급여 요거 빼야 되고, 광고 선전비 판매관리비죠. 복류생비 판매관리비입니다.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죠. 이자 수익도 이자 수익은 영업의 수익이죠. 그래서 요것만 빼야 돼요. 매입액은요. 이 매입액은 매출 원가로 대신하는 거예요. 매입액은 여기서 빼거나 더할 필요가 없어요. 무시해야죠. 그렇죠? 자, 그래서 155만 원에다가 여기 45만 원을 더하면 200인가요? 예. 그러면 답은 50만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했네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와 판매관리비를 골라서 빼주시면 된다. 손익계산서의 구조를 그래서 꼭 알으셔야만이 이런 문제에 맞출 수 있다. 영업이익이 어떻게 구해지는지 손익계산서 구조를 아셔야 된다 이겁니다. 네. 그러면 또 어제처럼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은 얼마입니까? 자,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은 얼마예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이선미님이 한번 답을 말씀해 볼까요?
이선미님? 질문 다시요? 예. 지금 영업이익이 50만 원인 건 이해 가시죠? 예.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얼마인가요? 예. 그렇죠. 거기까지 반영해야 법인세 차감 전 예. 이익을 구할 수가 있죠. 얼마인가요?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을 다 반영해야 돼요.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은. 그건 지금 판매 관리비까지 반영한 영업이익이 지금 이만큼이에요. 50. 네? 50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계산하면 되지. 네? 여기서부터 계산하면 돼요. 영업이익이 지금 50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을 더할 건 더하고 뺄 건 빼면 그게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이에요. 그렇죠. 55만 원. 예.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은 55만 원이다. 영업이익에다가 영업의 수익은 더해주고 영업의 비용은 빼주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질문을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영업이익이 얼마냐. 여기서 손익이라고 하는 이유는 손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영업 손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손익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영업 손익 얼마냐? 그러면 영업이익이 50만 원. 법인세 차감 전 손익은 어떻게 되느냐?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이 55만 원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고 법인세 차감 전 이익보다 더 밑에 있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익이 당기순이익인데 당기순이익은 이 데이터로 보면은 법인세 차감 전 이익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법인세가 지금 없으니까. 법인세 자료가 없죠. 그러니까 법인세 차감 전 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같은 거죠. 만약에 여기 데이터에 법인세 얼마 그러면 그 법인세까지 빼주면 당기순이익이 된다. 다음에 7번을 가보면요. 다음은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 묶인 것은 이랬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사업 다각화를 위해 태양광 산업에 진출할 것을 결정하고 이사회 결의에 따라 보통주 100만 주를 주당 6,000원의 현금으로 발행하여 자금을 마련했다. 이하 생략. 자, 지금 이 회사의 액면가는 5,000원짜리입니다. 그런데 이걸 주주들에게 6,000원의 주식을 발행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걸 할증 발행한다고 그러잖아요. 자, 기업. 주식회사 한공의 자본잉여금이 증가한다. 맞네요. 니은. 주식회사 한공의 자산이 증가한다. 맞네요. 디귿. 부채가 증가한다. 부채 없어요. 니을. 이익잉여금이 증가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이익잉여금이 증가하려면은 이익이 나야죠. 영업을 해서 즉 매출액이 발생했다든지 뭐 영업의 수익이라도 발생했다든지 어떤 이익이 발생했어야 이익잉여금이 증가하는데 여기는 그런 영업적인 이익이 아니라 자본적인 이익이 발생했어요. 자본적인 이익은 자본잉여금이라고 그러죠.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자본잉여금이에요.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이 답이에요. 이걸 분계로 쓸 수 있어야죠. 예. 7번 분계를 한번 해볼까요? 자, 7번 분계 한번 이진희님이 한번 해볼까요? 이진희님 어디 계시나요? 아까 안 하셨지? 예. 자, 이진희님. 네. 현금이 60만 원이요? 예. 예. 자본금이 50, 주식발행이 추가금이 10. 예. 금액이 100만 주인데? 100주로 계산했구나. 예, 100으로 계산했어요. 오. 예. 네. 아이고 100만 주 금액이 큰데요. 예. 네. 100만 주. 100주라고 생각했어요. 네, 100만 주 곱하기 6,000원. 60억이네. 예. 맞은 걸로 해드릴게요. 네, 저도 100주로 봤습니다. 네, 60억이에요, 60억. 그러면 자본금은 50억이란 얘기죠? 예. 자본금이 50억. 이렇게 되나요? 100만, 1000만, 억, 10억. 네, 50억. 주식 발행 초과금은 10억. 이렇게요. 맞습니다. 네, 예, 주식 수가 너무 우리가 뭐 했지 맞았어요. 예, 그래서 분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차변의 현금 이 자산이잖아요. 자산이 증가하시고 대변의 자본금, 예, 자본금의 증가, 즉 자본금이라는 자본이 증가한 거예요. 그리고 대변의 주식 발행 초과금,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되는 개정 과목이잖아요. 자본 잉여금이라는 자본의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자본 잉여금의 증가다 이렇게 그냥 보아도 돼요. 여기 굳이 자본이라고 안 써도 되겠죠? 자본 잉여금의 증가 또는 자본금 증가. 이 거래예요. 분계가 가능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유상증자라고 하죠. 유상증자. 그래서 이제 7번까지가 그 재무회계 문제예요. 그래서 10문제 중에서 7문제는 재무회계 문제, 그리고 나머지 3문제가 부가세 문제를 내더라고요. 자, 부가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및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환급. 1번. 애정신고 및 조기환급 신고에 있어서 이미 신고한 내용은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래야죠.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는 거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다음에 2번.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는 주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다. 맞나요? 일부 틀렸어요. 여기가. 자,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라고 그러잖아요. 총괄 납부 사업자이기 때문에 납부만 총괄해서 하는 것이고 신고는 사업장별로 하는 사업자예요.
그래서 2번이 옳지 않다. 신고는 사업장별로 해야 됩니다. 납부만 총괄해서 할 수 있는 것이요. 그러면 3번 맞았겠죠.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을 조기 환급 받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4번 일반 환급의 경우 환급세액을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세무서가 환급하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 일반 환급은 30일 내에 환급해야 하고요. 세무서에서는 조기 환급은 며칠 내에 해야 할까요? 일반 환급이 30일이에요. 조기 환급은 그보다 빨리 해주는 거죠? 며칠이겠습니까? 기억 안 나요? 절반 15일. 네, 15일입니다. 조기 환급은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내에 환급을 해주고요. 일반 환급은 30일 내에 환급을 해줍니다. 신고 기한이 끝나고 30일 내에. 같이 알아두시고 여기서는 2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9번을 보면은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모두 고르면 미가공 식료품 면세잖아요. 고속철도는 과세, 수집용 우표 과세, 박물관, 동물원, 미술관 이런 데 입장료 면세예요. 수돗물 요게 면세죠. 생수는 과세고요. 그래서 가라마 답이 되겠습니다. 4번 답으로 찍으시면 되죠. 뭐 면세제와 맞추는 문제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다음 10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전송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죠. 지연전송은 0.3%, 미전송은 0.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공급가액에 대해서. 다음에 2번 일반 과세자인 모든 법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네, 법인이잖아요. 모든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만 발급해야 돼요. 3번 작성연월일은 전자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네, 맞아요. 공급연월일은 임의적 기재사항이에요. 공급연월일은. 그러나 작성연월일은 필요적 기재사항 맞습니다. 그러면 4번이 틀렸겠어요. 면세 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틀렸죠. 면세 사업자는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겁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예요.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과거에 부가가치세 이론 동영상으로 공부하신 그 실력에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이제 실무 수행을 쭉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또 많은 지식이 뒷받침되어 가지고 그 실력을 가지고 요 이론 문제 10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뭐 저는 지금 설명하면서 풀었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풀었습니다만 여러분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풀었다가는 이론 풀면 시간이 끝나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답을 빨리빨리 푸시고 이거 복잡해가지고 답이 잘 빨리 안 나온다. 그러면 나중에 푸셔야 돼. 그거. 금방금방 답이 나오는 것부터 속도를 내어서 풀어주셔야 된다. 시간 체크 다 학원에서 해봤습니다만은 혹시라도 여러분이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속도로 풀고 있는지 시간 체크가 필요하시다. 집에서 한번 개인적으로 시간 체크 해보세요. 그래서 시간 관리 잘 해주시고
속도감 있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30점이에요. 이론이. 하나당 3점이에요. 자, 쉬었다가 별 20분 같이 다음 시간에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